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원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원투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타이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녹화를 켰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이 부분의 뉴스에 관해서 접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인력난 조선소에 교도소 모범수 투입될까? 한마디로 재소자를 조선소에 투입시키겠다. 이런 말인데 현재 법무부에서는 확정은 아니다.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이거를 고려를 했다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는. 제가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찌라시가 아닐까. 사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까지는. 이거 찌라시 아닐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라는 전제 자체가 이 나라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 이 나라의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거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욕을 하고 싶은데 차마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찍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마 쌍욕은 못 하겠고 정말 씨발새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사실 좀 많이 망설였어요. 얼마 전에 2020년 10월 10일 한국이 유엔에서 수모를 당했죠. 인권 이사에서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히 정해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과연 얘네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이나 제도라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법 자체가, 그런 제도 자체가 악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법과 제도를 측면에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법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언제나 내재하고는 있지만 이 재소자들을 조선소에 보내겠다, 이거는 그 악용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요.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도 악용될 수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애초부터 이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에요. 따지고 보면 국제법 위반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인간들이 헌법은 알고 국제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과거에 그 인권 하나 그거 지켜내겠다고 운동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자국민을 노예로 쓰겠다라는 거, 그 심지어 재소자들을 노예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유엔에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이사에서 낙선된 거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쩌면 이게 계획된 건가 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가 싶어요. 이게 설마 계획된 건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사실 조선사에서 인력난은 해결할 방법은 간단해요.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복지, 여건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걸 안 하고 외노자를 들여왔는데 외노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두 달 하고 도망가는 거 정말 많았어요. 1년도 못 버티는 애들 정말 많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다 도망가 버리니까 또 자국민 끌어오겠다고 교육시키겠다고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래놓고 취직하면 최저시급 주고 앉았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우를 개선하라고 얼마 전까지 시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접하는 사람 10년, 15년 경력 있는 사람들도 최저시급 주고 한 달 월급 해봐야 220, 230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금 떼고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처우 개선은 안 하고
이제 외노자들 드렸는데 외노자들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는 재소자들을 조선소로 놓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가 싶어요. 사실 제가 이게 버스 타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아 진짜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정신적 감정 의뢰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야, 이 나라에서 도대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켰길래 이 나라의 윗대가리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운영하는 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추진하느냐.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정말. 아 정말로 정신 저 의뢰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들은 사이코패스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사이코패스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정말 사이코패스의 그 이상의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이상이에요. 아무튼 이 조선 정부가, 이 한국 정부가 뭐 인권 이사에서 낙선했다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떤 생각을 더 했냐면은, 아 설마 이걸 하겠어? 라는 거를 얘네들은 정말로 그걸 해버리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 안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소스 만드는 공장에서 여성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죠. 근데 그거를 뭐 여성이 위험한 일, 이제 공장이나 그런 데서 일하는 거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나쁜 공장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뭐 페미니 뭐니, 또뭐 불매니 뭐니 그런 짓거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두 명이서 일을 해야 될 거를 한 명한테서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가 안 됐고 위험한 상황이 처해 있는데도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죠. 아무튼 제가 요즘에 나라 돌아가는 거라지 보면은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참 착잡한데, 항상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 정의라는 게 참 기득권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층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고, 저출산은 계속 심해져 가고 있고, 젊은 애들은 자꾸 떠나고 있고, 10대 국적 포기자도 10대 국적 포기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남성이 7,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 사회 시스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아서 붕괴될 조짐이 보였어요. 아니, 사실 지금도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론적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이 조선 정부가 5년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힘들지 싶습니다. 아마 1, 2년 이내에 큰 신호가 올 것이고, 아마 3년 뒤에는 확실하게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이거 붙잡을 생각이 없어요. 정치인들, 기득권들을 마저도. 그래놓고 외노자들, 뭐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이민청을 설립하니 많이 개소리 하는데, 누가 이딴 나라에 이민과 외노자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게, 왜 자꾸 자국민들한테 돌아갈 혜택들이 외노자나 이민자들한테 돌아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어요. 근데 답은 나왔었죠. 이제 그들을, 외노자와 이민자들을 정착시키려고 조금은 한 푼을 더 주어주려고 그런 개짓거리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정착을 하지 않았죠. 출산율도 굉장히 낮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까지 이 시스템이 유지될지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분명 무너질 거라는 거고,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누가 득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득을 보겠죠.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붙잡으려면은 그들을 처단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뭐 칼로 찔러서 죽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을 끌고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지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아무튼 좀 있으면 지역사회 인프라가 많이 낙후될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사실 인프라를 만들어놔도 그거를 관리할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지방의 그런 지방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충분히 있냐라는 건데, 사실 여기저기서 지금 없어서 난리죠. 예. 기사가 없어서 버스가 멈추는 것도 허다하고, 버스 간격이 너무 길어서 맨날 불만 나오고, 아파트도 뭐 짓다가 멈춘 곳도 많고, 좀 있으면 그 아파트 관리도 안 돼서 난리 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뭐 나중에 가면 자동차 수리할 것도 없어질 거고 주의할 것도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래저래 뭐 지금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의식주 그런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질 수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페미 쪽으로 들어가고 여성의 인권만 신경 쓰고 남성의 인권은 갖다 버리고 앉아 있고, 사실 조선소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조선소에 여성 제소자를 투입시키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남성들을 징집을 해서, 뭐 징집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편성을 해서 그 남성 제소자들을 투입시키겠죠. 아무튼 이 나라는 페미짓거리는 너무 많이 했고 여성 인권을 챙겨준다고. 물론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지만 이번에 그 소스 만드는 공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열악한 환경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팩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게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흔히 말하는 돈 많이 주고 복지 좋고 여건 좋은 거는 여성들이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가 이르니까 이 페미 조선 정부에서 이 국가에서 사이드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어느 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여성 이제 소스 만드는 공장에서 사망한, 물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뉴스가 또 뜬 거잖아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여성이 산업재해를 이제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성들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죽고요. 더 많은 산업재해를 당하고요. 근데 뉴스 하나 제대로 뜨는 곳 있습니까? 없죠? 네, 아무튼 자, 결론은 냅시다. 아무튼 이런 제도를 만든 놈들은 좀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짧게 할 건데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대출이자 감당 못해서 인천 매입 1년 내 처분한 아파트 비율 역대 최고다. 네, 다 예견된 거죠.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본인이 돈이 있고 그걸 사서 가격이 떨어져도 가져갈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주식처럼 그게 아니고 영끌하고 비투하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못 견디고 그럴 거면 아니 좋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도 심하고 인구도 없고 고령화는 자꾸 심해지고 새로운 노동력은 없고 매너자 이민자들도 꺼려하는 이 조선나라, 한국이란 나라를 앞으로 떠받쳐줄 밑에 세대가 없는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 아파트를 주거를 사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언젠간 오르겠지. 이것도 미친 짓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만 그래도 난 죽어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인간들은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나는 10년 20년 가져갈 생각 있다는 사람들은 하세요. 난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튼 지금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죠.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지금 국밥 대구 국밥 가격도 9,000원이 넘어갑니다. 정말 밖에서 밥 한 그릇 사 먹기 힘들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지. 뭐 이거를 붙잡으려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보다 앞서가야 될 기준금리가 올해 0.5% 떨어져 있으니 이건 뭐 할 말도 없고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물가를 올리고 국민들이 한 달 벌어서 이제는 한 달 밥 해먹기도 힘든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물가를 이제 온전히 감당하라고 국민들한테 또 떠넘기고 있잖아요. 제가 늘 걱정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가스비 오르죠, 수도비 오르죠, 전기세 오르죠, 물가 식료품비 오르죠. 예? 가끔씩 밥 해먹기 귀찮아가지고 나가서 한번 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9,000원 만원 넘어가죠. 제가 뭐 비싼 피자나 뭐 이런 프리미엄 치킨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국밥 한 그릇이 9,000에서 만원이 넘어갑니다. 옛날에 2, 3천원 하다 그 짜장면값 이제 5천원, 6천원 합니다. 비싼 데는. 짬뽕 가격이 8천원 받아요. 9천원 받는 것도 있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나도 과연 이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다면은 다른 나라 가서 돈 벌어야죠. 예. 좀 더 화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원한료 달러가 1,500원대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한국은행은 이걸 뭘 막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아무튼 뭐 이제 슬슬 끝내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특히 서민층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루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노예들을 보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집도 사주고 뭐 50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그딴 거나 처하라고 등 떠밀고 앉아있고 이게 나랍니까? 진짜 차라리 이럴 거면 빨리 이 나라는 망해서 문을 한번 닫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나라에 윗대가리들 운영하는 놈들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를 줄 모르겠는데 그냥 비유입니다. 자신들이 총을 들고 있고 총을 쐈으면은 적어도 자기 대가리에 그 총을 맞을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